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진년 운세 보기 두 번째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생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갑진년의 갑목의 용도는 이제 갑진이 목극토 하면서 이제 소토를 한다. 그러니까 목극토 소토 작용을 한다. 그러면 소토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또 목극토는 과다한 토에 의해서 매광되어 있는 정화를 살려내고 매금되어 있는 신금을 이제 살려내서 정화나 신금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갑목이 소토를 해서 깊은 토에 묻혀 있는 정화와 신금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극토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갑진년 운세 보기 1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갑목은 목생화를 하는데요.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혜택을 주는 이제 화를 생하죠. 그래서 화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정화, 즉 금을 재련하는 정화를 생해서 남들보다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도록 보좌를 해줍니다. 또 병화를 생하는데요. 금의 살벌한 기운을 이렇게 방어하고 견제를 해서 위험과 재난을 예방하도록 병화를 생하도록 돕습니다. 또 갑목은 이제 을목의 의지처가 된다 하는데요. 실력, 재능은 있는데 좀 뒷배경이 부족한 그런 그 을목의 든든한 의지처,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서 갑진년에는 갑목이 와서 을목과 짝을 이루어 공동관계 협력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또 갑목은 이제 갑진 자체가 갑목은 진도 습하지만 갑 자체가 습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습한 기운이 이제 와서 붙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붙는 작용을 하니까 대인관계도 좀 더 활발하게 접촉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 영업 실적도 향상이 됩니다. 또 이제 습한 갑목이 비습한 기토와 간합을 하거든요. 기토와 짝을 이루어서 간합을 하면 이제 조직이 생기거나 또 일이 생기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갑진년의 갑목이 목생화하는 거하고 을목의 의지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목이 목생화를 이제 갑목이 정화를 생화하는 것을 인화라고 합니다. 그럼 갑목 정화의 인화는 전문성의 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갑목 정화는 산업 인력으로서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꾼이 된다.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산업적인 개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갑정이 산업체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서 그 일자리 산업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갑정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익혔던 그런 직업 전문성을 현장에서 발휘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목 정화 인화가 됨으로써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운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자기의 지식과 기술적인 그런 전문성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러면서 또 경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갑목 정화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재련을 하고 확실하게 임무를 받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목 정화가 추동절에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숙달된 전문성을 발휘를 하는데, 춘하절은 좀 습하거든요. 그래서 습하니까 또 갑진이 왔을 때 이 갑목이 젖은 나무이니까 인화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성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정화의 인화는 일단 산업 전문적인 실력을 산업 현장에서 또는 산업적 전문성을 발현하는 그런 상황의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서 갑목 정화가 인화를 하고, 그리고 경금까지 재련을 하면
간목이 와서 정화를 생겨가지고 경금까지 있으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임무를 맡는다, 임무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화, 여기는 인화에 재련까지 한다. 또 이것을 뭐 벽갑해서 인화하고 재련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경금이 있으면 이제 임무까지 맞는데 인화라는 거는 이제 연구 개발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현장에 나가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하고, 재련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화하고 재련까지 하면 배우고 습득한 것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를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목 정화만으로도 이를 얻을 수 있고 간목 정화 경금이 있어서 이를 확실하게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 있고 천간에 금이 있고 목이 와서 금극목하고 또 목생화를 하면 간목경금이라는 게 이제 구조조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현재 있던 곳에서 과거에 있던 곳에서 환경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과거를 정리한다 또는 이전까지의 과거가 소멸하고 새롭게 다시 목생화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경금 간목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간목 정화 인화해서 또 재련을 해서 환경을 바꿔서 과거를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조정이라는 게 뭐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뭐 이별, 분리 또는 뭐 사업적으로 부도 뭐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서 다시 이제 환경을 변화시켜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 병화의 발생은요, 이거는 이제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크게 키우겠다, 키워서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목 병화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고, 간목 병화 경금까지 하면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기득권이나 운영권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키워서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키워서 미래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맺겠다,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이나 경력을 꾸준히 쌓고 또 자기의 절대적인 능력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간목 병화의 이 발생이라는 건 간목을 크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자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 실력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올해 당장 어떤 뭐 갑진년에 당장 어떤 결과를 얻는 거라기보다 이제 미래에 내 목표를 확실히 한다,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간목병화를 키우는 데 있어서 수가 있어야 되고 금생수가 있어야 오래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사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목병화의 발생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병호까지 키워야 하니까 수가 부족해서는 중도에 공부하는 거나 이렇게 미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을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금극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갑진년에 간목이 오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 이제 금극목 현상이 나타날 텐데, 금극목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눈에 띄이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바로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금극목이라는 건 이제 되게 구조조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으로는 되게 자기 자제를 한다. 자기가 어떤 것을 절제하고 자제를 해서 구조조정. 부실한 것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 또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이 금극목, 간목경금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왔는데 경금이 간목을 벽갑을 하는 것은, 이렇게 금극목을 하는 것은 이제 실력을 향상하여라, 구조 조정하라,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있고, 그리고 금극목을 하면 그 발전을 위한 구조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이제 높여나가는 거고, 만약에 목생화가 없으면 그냥 금극목을 하는 거니까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멈추거나 규제를 당하거나 뭐 제재 이런 것들을 당해서 오히려 퇴보하거나 또는 뭐 경쟁에서 패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의 금극목은 우리가 이제 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의 성장을 위해서, 목이 나뭇가지를 너무 많이 벌리면 목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춘절의 금극목은 절지라고 해서 목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극목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또 경쟁력을 더, 대항력을 더 갖추기 위한 그런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더 높여서 외부의 대항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금극목입니다. 만약에 춘절에 절지가 없으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절이 절지가 꼭 있어야 나무가 크게 자라서 성공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병화가 없다, 병화의 목생화가 없으면 그 금극목 자체가 이제 성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외당한 것 또는 뭐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동은 이거를 절지라고 하기보다는 벽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벽갑을 하는 것은 이제 목을 인화 작용을 돕기 위해서 벽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경쟁적인 실력을 돕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벽갑을 하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경쟁력을 가진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벽갑을 해서 간목 정화를 목생화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간목 정화의 목생화는 경쟁적인 실력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추동절이 정화의 목생화가 없다, 그거 정화가 없이 금극목이 되면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고 결실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천간에 금이 있을 때 간목이 와서 금극목 하는 것을 이제 곁들여서 사주를 보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년에 간목이 왔을 때 을목의 의지처가 된다라는 것은요, 천간에 을목만 있을 때예요. 을경이 있을 때도 안 되고, 천간에 을목만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갑을이라는, 저희는 그걸 음양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갑을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이 협력관계를 이룬다, 또는 공동관계라고, 글씨가 공동관계를 이룬다, 서로 협력한다. 이게 이제 간목과 을목이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협력을 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을목이 재준이 있지만 배경이 좀 부족했는데 간목이 와서 이제 을목이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의 활동을 도와준다. 을목이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을목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을목이 실력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간목이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은 우리가 알기로는 을목이 하나만 있으면, 을목이 혼자 있으면 홀로 존재하는 꽃이거나 풀이거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목을 만나면 간목이라는 목을 타고 을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뭐 등라, 개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갑을목이 모여서, 그러면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구성된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협력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 어울려서 협동해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서 을목이 만약에 정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간목이 와서 정인의
뭐 정인이면 논문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논문 발표를 도와줄 수도 있고, 만약에 무토일간이다. 그럼 무토일간이 을목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토일간이 좀 유리하다 말할 수 있는데, 을목이라는 정관이 조금 직장이 부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간목이 와서 직장의 규모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일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목생화가 있어야 협력이 잘 일어나고, 만약에 을목 혼자 있는데 간목이 왔을 때 만약에 일간이다. 그럼 목생화가 안 되면 쟁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주에서 내년에 운세 보기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를 간단하게 한번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무인, 정사, 간목 일간이고요. 경, 이렇게. 이분은 이제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내년에 운세 보기에 되게 많은 부분이 맞아서 이제 써보는데요. 먼저 간목 정화 이렇게 해서 인화이죠. 산업적인 실력 향상이기도 하고 산업적 실력 개발. 또 여기 간목 무토 해서 소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 병화도 됩니다. 이렇게 간목 정화 경금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간목 정화, 간목 병화, 간목 무토의 소토, 그리고 갑정경까지를 다 이루고 있어요. 또 간목 병화의 경금을 내다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격으로는 이제 식신격이죠. 식신격, 비견, 상신운입니다. 사주 자체에는 비견이 없는데 상신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신운이니까 취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묘년에 이렇게 무하고 개가 만나면 이제 폐문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싫기도 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았는데 10월 합격하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 근데 이제 해외 외국 회사에 취직하였고요.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목극토로 소토죠.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 해외 영업이라는 이제 앞으로 해외로 돌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갖고 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간목 정화라는 것은 이제 산업적인 자기 개발이다. 산업 현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분이 취직한 회사가 해외의 철강 회사거든요. 그래서 해외 철강 회사에서 이 철강에 대한 해외 영업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철강 회사에 취직을 한 거고, 또 이제 경금이 있으니까 간목정화 인화해서 경금을 재련하니까 이제 직업도 확실하게 구한 것이다. 그리고 간목병화라는 건 이제 이분이 여기에 취직을 하면서 되게 이제 좋은 곳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부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해외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도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조금 근황한 사람이니까 이제 마인드 자체는 사업 성향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목병화 그러면 이제 뭐 출산이다, 합격이다, 진급이다, 과거에 어떤 것을 간목경금도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제2의 직업을 개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간목병화까지 해당이 되는 그런 사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봤고요. 여러분들께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요, 예, 목생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